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애플이 인터넷 라디오 스웰의 인수를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IT 전문지 리코드의 기사입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인수와 관련해서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8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스웰랩은 사용자의 취향에 맞춰서 팟캐스트나 라디오 채널을 추천해주는 앱입니다. 요즘은 맞춤 추천이 음악 사이트들의 대세인데 이번엔 음악이 아니라 그 추천들의 묶음인 팟캐스트나 라디오 채널까지 추천해주는 것이죠. 스웰의 주요 직원들은 이미 애플에 합류한 상태라고 하고요. 스웰의 대표는 이미 구글 벤처스 같은 벤처 캐피탈로부터 720만 달러를 조달한 바 있다고 하는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IT 업계의 유망한 루키로 떠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날로 진흥화되는 음악 추천과 라디오 서비스, 어디까지 진화할지 기대가 됩니다. 음악은 음악 추천 앱을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제가 개인적으로 한 곡을 추천할까 합니다. 클래식화의 멋진 포크 음악입니다. 브라운 골드 아이스 듣겠습니다. 오늘도 그리운 너의 생각에 잠겨 추억이 깃든 거리를 걸어가 함께 하진 못한 채 Brown gold eyes 언젠가 다시 보길 기대해 사랑한 감정 모두 간직해 눈을 감고 웃어 Hush hush baby fly high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you Kiss kiss baby fly high I'm talking about you I'm talking about you 기억해 첫눈과 봄비 함께 맞았던 같이 걸었던 우리 그 거리 사랑했던 시간들 랑도다 수많은 약속 모두 기억해 다시 또 만날 날을 기대해 눈을 감고 웃어 Hush hush baby fly high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you Kiss kiss baby fly high I'm talking about you I'm talking about you 너와 나 이 거리 That everything is true Oh your eyes won't tell a lie 오늘도 나 혼자 추억에 잠기지 Oh 우리 시간을 거슬러 Hush hush baby fly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you Kiss kiss baby fly I'm talking about you I'm talking about you Hush hush baby fly I'm thinking about you I'm thinking about you Kiss kiss baby fly I'm talking about you I'm talking about you 삼삼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인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부가 오늘 또 경제 정책을 내놨죠.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세 번째 대책인가요? 새 경제팀이. 네, 제조업에 비해서 아직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성장이 아직 안 된 서비스업을 키워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니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그런 대책이기도 합니다. 예, 고용 창출이나 경기 활성화에 서비스업 활성화가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나온 내용이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근 선임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 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는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서비스 활성화 방안도 그 일환일 텐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이 최경환 장관께서 취임하신 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 드라이브를 상당히 강하게 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 경기 활성화 대책에 이어서 또 부동산 대책, 그리고 이번에 서비스 활성화 대책까지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투자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어떤 청사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흐름상으로 보면 대단히 신속하게 경기 활성화 대책이 마련되었다는 느낌이고요. 효과 평가에 대한 걸 떠나서 일단 현재로서 어떤 침체된 경제 심리가 이러한 정부의 어떤 정책 드라이브에 의해서 조금씩 회복되는, 또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발표된 자료를 보면은요. 네. 15조 원의 직접 투자 효과가 있다. 또 18만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상당히 대단해 보여요. 네네. 네.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효과를 얻겠다는 건지, 고리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내용을 보시면 7대 요망 서비스 산업을 제시했고요. 그에 따른 135개 정책 과제를 또 제시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특징으로 보면, 일단 보건 분야에서는 외국 병원이라든지 의료법인을 새로 신설하겠다. 그리고 관광 분야에서는 복합 리조트 개발이라든지 또 케이블카를 확대하고 또 한강 개발도 추진해서 좀 잘 활용하는, 또 금융이나 물류는 어떤 인프라를 개발하고,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여러 기업, 대학, 연구소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민간 투자를 확대한다는 그런 것들이 주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기존에 지적돼 왔던 이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계와 업계의 요구나 지적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번 정책을 보면 보건 의료와 관광 산업 분야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책 과제가 비중별로 보면 이 보건 의료와 관광이 한 50% 이상이 넘는데 이것은 이런 분야에 대한 어떤 서비스 산업의 어떤 그동안 낙후된 산업계 요구가 좀 많이 반영된 것으로 좀 볼 수 있고요. 좀 눈에 띄는 것은 앞서 언급했던 한강 개발이 1980년대 이후 다시 2014년에 들어와 좀 재추진되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마도 서울 1,000만 시민의 내수 확대 효과와 더불어서 관광을 좀 자원으로 활용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좀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이제 보시면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대책도 들어가 있는데, 금융 분야에서 가격 제한폭을 좀 15%에서 30%까지 확대한다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투자자의 리스크는 크겠지만 경기 회복기에 주식 투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료나 이제 관광 쪽이 많은 것이 눈에 띄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의료법인의 그 영리 목적의 자법인 허용, 이런 게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건 또 의료 영리화 문제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논란이 아직 다 마무리 안 된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의료법인 활성화나 말씀하신 대로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같은 거는 이 비영리 성격으로 규정된 현행 의료법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또 지역 업계, 또 의학계, 또 반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법들은 아마 이해 당사자와 좀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좀 몫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한 점들을 얼마나 신뢰성 있게 또 굉장히 좀 합리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이번
이번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의 성공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강 개발도 거의 뭐 30년 만에 이루어진다고 하고요. 설악산 케이블카 이런 것들도 또 역시 논란이 있던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 뭐 파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참 힘들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환경 개발, 항상 개발과 이 환경 부분 항상 상충되는 부분인데, 역시 민간 투자를 들여와서 이러한 개발 자원으로 이제 활용한다는 점은 일단 개발 논리 측면에서는 합리적이지만 또 환경 네. 측면에서는 우리 국민에게 미친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대한 되게 세부적인 환경 영향 평가라든지 환경 단체의 어떤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이러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보통 이제 기자들이 자료를 받으면은요, 이 중에서 네네. 가장 관심이 될 만한 거, 효과가 딱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을 네네. 제목으로 뽑아서 많이 기사를 쓰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15조 원의 투자 효과가 있다. 네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뽑아 쓰지만, 네네.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게 135개나 되는 과제고요. 네네. 이게 법이나 제도 개정도 상당히 많이 해야지 되는 거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그냥 공부를 잘하려면은 공부를 많이 해야지 된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기도 하거든요. 어떤 이것은 정책의 어떤 청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직접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정부 차원에서 계속 회의가 이루어지고 네. 이러한 정책 과제들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왔기 때문에 또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많은 보완 과제와 또 네. 공청회 등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이 있겠지만 또 이 대책들이 이제 앞선 경기 활성화 대책과 맞물려서 또 이루어진다면 네. 15조 18만 명 일자리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중단 없이 또 차질 없이 네. 추진하에 따라서 또 가능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는 네. 그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 정부 때도 상당히 많이 네. 얘기했었던 것이었고, 근데 네네.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이 계속 국회에 계류돼 있지 않나요? 일단 국회에서는 예. 이러한 법안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워낙 지금 세월호 법안이나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국회가 좀 이게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당과 이제 이런 협력 관계를 좀 더 강조를 해서 네. 이러한 법안들이 하루속히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박사님은 이 법안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국회에서 좀 통과가 조속히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는 쪽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서비스 산업이요. 네네. 실제로 고용 창출 효과나 경기 활성화 효과가 상당히 좀 더 큰가요? 제조업에 비해서? 일단 그건 업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일단 우리나라 제조업이 굉장히 좀 고도화를 이루었고 네. 산업 자체가 고용 효과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향후 기대할 수 있는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예. 상황에서 서비스 산업이란 것이 오히려 더 이제 고용 창출 효과가 이제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앞서서 좀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최경환 장관께서 지적하였듯이 국민 소득 차원에서 네. 이제 국민 소득의 비중이 상당히 좀 줄어든 상황에서 이제 제조업의 고용이 좀 굉장히 한계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이제 투자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이러한 것이 확대된다면 국민 소득이 이제 투자 고용을 통해서 늘어날 수 있고, 또 소득이 늘어나면 자연히 또 내수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아마 이번 정책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재정 부분은 많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동안 이렇게 완화를 시켜서 다른 걸 좀 이렇게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네. 고려를 해서 새로 투입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이렇게 좀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제도나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투자 혹은 외국인 투자를 아마 유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네. 또 한강 개발이라든지 대단히 복합 단지를 개발하는 이런 투자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국가의 투자가 일부 들어가고 네. 펀드를 국가 다른 단체를 펀드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요. 재원 마련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은 일단
투자가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오히려 더 중요한 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민간 투자의 경우에는 수익이 뭐 보장된다고 한다면 투자 자체를 꺼리지 않고 아주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제도적 지원이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그냥 신뢰성 있게 추진이 된다면 아마 민간 투자 심리도 좀 살아나고 또 그런 심리들이 또 투자로 확대되어서 네. 이러한 정책 효과들이 좀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료 같은 경우에는 좀 공공성이 있어서 영리화, 네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부분, 네네. 자본이 개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들 걱정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면 당연히 돈이 돌면 경기가 활성화되겠지만은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걱정이 되는데 중국의 한 병원이 지금 설립해달라. 네네. 설립하겠다라고 아마 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허용을 해주면서 이제 외국의 병원도 들어오고 그럴 것 네네. 같은데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혹시? 의료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많이 연구를 좀 네. 특별히 못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일단 제주도라는 그런 한정된 공간에서 그런 영리 범위를 뭐 제한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의견을 뭐 받고 뭐 이런 어떤 업계와 또 이런 우리 현행 그런 의료법과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을 좀 네.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충분히 좀 추진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역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네. 재벌 특혜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다라고 네네. 생각하시나요, 박사님도? 일단은 예. 현재 경기 침체가 네. 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어떤 고민이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네. 어떤 그런 원래 정부 정책이란 것이 항상 모든 어떤 부분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익이 있으면 실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잘 타협해 나가는 것이 아마 정부의 알겠습니다.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성금 선임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과목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예, 생생경제 3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경제 주치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요. 지금 방금 전에 짚어봤던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요걸 좀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주십시오. 문자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해서 주셔도 되고요.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과 트위터 페이지도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YTN 라디오 이코노미 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입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인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선분양과 후분양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아파트 시장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요. 선분양입니다.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집을 보고 사는 겁니다. 7, 80년대에 집은 부족한데 건설사에 집 지을 돈이 없으니까 선분양을 해서 건설사에 집 지을 돈을 먼저 준 거죠. 하지만 요즘은 사정이 변했습니다. 아파트가 너무 많이 분양돼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늦추기 위해서 아파트를 80% 이상 지은 다음에 분양을 하는 후분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후분양을 하는 건설사에 대출이나 보증 혜택을 주면서요. 후분양은 소비자가 지어진 아파트를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선분양이 관행으로 깊게 자리 잡아서 후분양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칠곱하기 100은 설레임, 칠곱하기 100은 사이다, 칠곱하기 100은 월드콘. 자기야, 7곱하기 100은 700이잖아. 그러니깐 롯데카드만 있으면 저게다 700원이라고. 와.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9가지 상품이 700원. 8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우니 아로마 듀얼을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우니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우니 아로마 듀얼.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뉴스 뒤집기입니다. 앞서 얘기 나눴던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좀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발표한 오늘 서비스 산업 육성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총평을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에 이제 정부가 벌써 6차죠. 예, 무역투자진흥회의 네. 6차 회의 결과였는데, 이게 새 정부 들어서서 6차니까 뭐 거의 뭐 3, 4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투자 활성화 대책을 지금 발표하고 있고, 그 내용도 많아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 네, 그런데 조금 상당히 안타까운 게 과연 이것이 국책연구소나 이렇게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나온 건가. 예. 근데 지난번에 봄에 그 뭐 지방 경제 활성화 대책 같은 게 할 때 정부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 그러면 자신들이 대책을 한 뭐 보름이나 한 달 정도 만들었대요. 그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거기 이제 써놨어요. 그 보도자료에. 그러니까 각 지역으로부터 민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한 달 동안 자기들 추렸다는 거예요. 예. 추려서 발표한 게 자기들 대책이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그러면 민원을 이렇게 반영한다는 거, 그게 소통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한데,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민원이냐, 예. 국민들의 공익을 위한 민원이냐, 아니면 일부 이익단체들의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민원이냐, 이건 분명히 다른 거거든요. 그럴 때 이번 대책들이 과연 뭐 그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지, 아니면 그냥 굉장히 그 이해 당사자들의 그 민원을 다 이렇게 모아서 발표한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발표를 했으니까 상당히 좀 그 국책연구소에 좀 많이 좀 검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국책연구소가 하면은 효과 있는 걸로 나오겠죠. 국책인데.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네.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이게 토론이 더 가능하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소장님, 그러면은 오늘 서비스 산업 활성화 대책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이번 대책 중에 특히 그 의료 민영화 부분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네. 이 높은 점수를 참 주기 어려워요, 이 부분이.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아까 검증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점수 얘기를 참 못하겠네요. 이게 뭐 점수를 또 너무 박하게 주면. 아니요, 점수 주시면 좋겠는데. 꼭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49점. 40점이요? 예, 49점 정도 하겠습니다. 49점이요? 예. 예, 기대감은 어느 정도 9점 정도에 포함을 하시는군요. 예. 네. 근데 사실 이제 정부가 내놓는 대책 고민 안 했다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사실 어떤 고민을 누구를 위해서 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의료 영리화 부분, 그러니까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 목적의 자법인을 허용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의료 영리화다, 뭐 민영화다 해서 반대가 많았는데 결국은 밀어붙이게 됐어요. 예. 조금 전에 현대경제연구 박사님께서 이제 얘기를 쭉 하셨고, 네. 중립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했습니다만은, 저는 좀 비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반대 진영 얘기도 좀 들어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요. 의료법인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법인도 그렇고, 의료법인도 그렇고, 이것을 비영리 법인이라고 그래요. 그 비영리 법인이 뭐냐? 어차피 돈 버는데 그게 무슨 비영리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이때 비영리라는 그 개념이란 건 뭐냐, 그러면, 법인 외부로 수익이 유출될 수 없다는 법인이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인에서. 그런데 거기다 내가 돈을 많이 출연을 했다고 그래서 그 거액 출연자들이 흔히 이사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빼돌릴 수는 없어요. 법인 외로. 그 돈이 거기 수익이 남으면 그 법인 내에서 이렇게 그 수익 그 원래 목적에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재투자를 해야지 되네. 네, 재투자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학교 법인이나 이렇게 의료 법인 같은 경우를 비영리 법인이라 하는 게 이렇게 법제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음 놓고. 그렇죠? 외부로 유출 안 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에 자법인이 들어서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게 자법인이 들어서면 이 자법인은 이게 뭐냐 그러면 외부의 민간 투자자들이 이게 투자를 하게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투자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때 민간 투자자라고 그러면 민자사업 투자자거든요. 맥쿼리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수익금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투자자들은 당연히 수익을 보고 들어오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 비영리 법인이라는 게 허물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의 수익금이 외부로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의료법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의료법인의 자법인 아니냐.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반대 진영에서는. 이제 그런데 이제 의료계 쪽이나 반대 진영에서 하는 분야는 이제 뭐냐 그러면 두 가지를 우려해요. 이게 이제 민자 사업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뭐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대주주들이 이 회사에서 돈을 계속 빼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회사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회사에 이제 뭐 지자체가 돈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료보 쪽에서는 이제 건강보험공단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모회사와 자회사에서 이제 관계가 이제 문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회사가 뭐 망하더라도 모회사로 살아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의료계 쪽에서 이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자회사 자법인에서 하는 게 이제 모 법인에 뭐 의료 장비를 공급한다 할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아주 복잡 다기한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장비를 제공할 때 여기서 이제 미국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능은 똑같은데 디자인 좀 바꿔서 한 2배 정도 받아간다. 검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법인이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모 회사에게 그렇게 폭리를 취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러면 모 법인이 그러면 그 손실을 감수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맥쿼리하고 이 맥쿼리나 민자 투자자들이 뭐 회사를 만들 때 투자 회사를 만들 때 거기에 이제 대주주로 누가 참여하냐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병원 내에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투자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월급만 받는 게 아니라 그쪽으로 투자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 법인과 자법인 관계에 있어서 그때 이제 그 병원장이나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은 이때 이제 모 법인이나 자법인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간 투자자로 참여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소장님, 그런데요. 그러면은 결국 자본의 어떤 속성을 굉장히 악적인 존재로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투자 활성화다. 이게 건강하게 돈이 들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부의 논리죠? 정부 쪽에서 이게 굉장히 이제 좀 건전하게 좀 굴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미국에서 나온 얘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부패했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이제 그런 체계가.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유병원 이번에 사태 나타나는 것처럼 이게 이 제품이랑 이런 게 이 디자인을 약간 바꿔서 이게 다른 제품이다. 성능은 같은데. 이럴 때 이게 가격을 2배 설정했다 해서 이렇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특히 이제 전문성이 높은 또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계 쪽에서는 상당히 좀 걱정을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지금 대형 병원이나 이렇게 이제 대주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간 투자자로 참여해서 월급대로 받고 또 네. 민간 투자자로서 수익을 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예. 어쨌거나 뭐 하기야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굴러갈지는 이제 앞으로 알 수 없는데 상당히 이런 제도나, 그 우려도 좀 기사 한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 걱정되는 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예. 이 돈의 속성이라는 것 자체가 네. 더 많은 돈을 원하잖아요. 돈이 돈을 벌기를 원하고 더 많이 네. 벌기를 원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연히 우려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도나 규제나 이런 게 좀 촘촘하게 되고 나서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토론을 좀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근데 이걸 시범 사업 할 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범 사업 해놓으면 이제 일단 한두 개 이제 허용을 해놓으면 네. 이 사람 나중에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일단 하나 그렇죠. 생기면. 그렇죠. 예. 그게 확대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그 시범 사업 하기도 참 어렵고 그래서 네. 지금 이게 서로 이제 뭐 의견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네. 저는 또 이 한강 개발, 뭐 네. 복합 리조트 보면서 아유 또 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딜 또 파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 파면은 그게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 네. 예, 뭐 그래서 효과가 있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네. 우리가 항상 이 토건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지금 15조 투자해서 18만 개 일자리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직강 사업 때도 그랬거든요. 22조 투자해서 네. 35만 개 일자리 만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그래봤자 10,000개밖에 안 생긴다 이랬는데 제 말대로 됐거든요. 근데 또 그러니까 이게 사대강이랑은 조금 다른 게 복합 리조트 하면은 중국인들도 좀 많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우리가 일자리 얘기할 때 뭐냐 그러면 이 건설 투자라는 거는 건설 투자는 기간만 일자리가 생겨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5조를 1, 2년, 2, 3년 안에 투자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일자리 몇 개 생긴다고요. 예. 그러면 이 15조를 그렇게 투자 안 하고 뭐 다른 쪽으로 뭐 굉장히 좀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투자하면 30년간 해마다 10,000개씩 일자리 생겼다 그러면 그럼 30만 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단순히 막 이렇게 수자로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네. 또 리조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일본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 중국의 관광객이 좀 꽤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호텔들이 아주 많이 생겼는데 문제는 걱정이 되는 게 지금 호텔을 많이 지어가지고 과잉 공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 이 리조트하고 호텔은 같이 패키지로 있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서울 안에나 제주도에 이제 호텔이 많이 생겼는데 리조트는 또 딴 데 가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리조트 근방에 또 호텔이 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면 또 과잉 예.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이 중국에 정말 볼거리가 많고 또 네. 리조트 같은 것도 많은데 과연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보러 오는 건지 또 상품을 네. 이렇게 사기 위해서 오는 건지 정말 뭐 놀기 위해서 오는 건지 리조트 그런 걸 중국이 예. 엄청나게 많은데 관광 이게 상품 개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해야지 되겠죠. 예, 그래서 예. 관광 콘텐츠가 네. 과연 중국인들 수요에 맞는 건지 네. 그건 충분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그것도 좀 주의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리조트 따로 호텔 따로 하면 예. 이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투자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엄청나게 것 같아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대책을 네. 하려면 몇 년 전에 중국 네. 관광객이 는 게 한 3, 4년 전부터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 종합적으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 호텔을 엉뚱한 데 다 지어서 이제 호텔 공급 과잉이 되니까 이제 또 엉뚱한 데서 리조트를 만든다고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볼게요. 네네. 홍 소장님 그러면은 지금 나온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네. 강론 반대가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죠. 총론, 그러니까 서비스업을 활성화해야지 된다는 사실에는 동의를 하시나요? 서비스업을 활성화하는데 예. 그 정부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활성화 잘 안 돼요.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네. 국내에서 수요가 되는 거잖아요. 예. 한쪽을 규제 완화하면 또 한쪽이 손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알겠습니다. 대형마트를 규제 완화하면 네. 자영업자가 죽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상당히 제가 찬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슈퍼에서 그 상비 의약품 파는 네. 거 찬성하는데 예. 이것도 보세요. 일자리 창출 아무 상관없어요. 알겠습니다. 약사들이 손해보면 저기 예. 슈퍼가 이익 보는 거니까. 그래서 소장님이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했었어야지 된다라는 그 결론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은우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이었습니다. 든든한 우리 집 경제 주치 생생주치. 네,
경제주치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노무상담 있는데요.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잘 지내셨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노조 문제나 뭐 이 노사 간의 문제는 여름이라서 그런지 더 뜨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요즘엔 어떤 일들 요즘에는 주로 이제 전교조 문제 때문에 네. 예, 노사 관계 그다음에 이제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 이런 문제가 뜨겁죠. 네, 그렇군요. 청취자분들이 노무 상담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 방학 시즌이라 아무래도 그런지 대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아르바이트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는데 월급을 못 받으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여쭤봐야지 될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했다. 근데 정당하게 근로를 한 대가를 못 받았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하면 학생들이 좀 당황하죠. 네. 내가 도대체 어디를 가서 그렇죠.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예. 되는지 뭐 그 얘기부터 시작하면 될 것 네네.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노동법 위반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가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요. 예, 예. 이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별로 이제 지역청, 그러니까 줄여서 지청이죠. 네. 지청을 이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기가 일하고 있던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청에다 진정서를 제출을 하면 됩니다. 진정서는 형식이 딱 갖춰져 있나요? 정해져 있는 형식은 없고요. 네. 이제 진정서의 의미는 그거죠. 내가 사업주로부터 이러저러한 피해를 당했는데 고용노동부가 나를 좀 도와달라. 네. 이런 거기 때문에 진정서에 이제 자기가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내용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기가 일하고 있던 그 사업체의 그 정보, 그러니까 네. 사업주의 이름이라든가 예. 주소라든가 연락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사실 고용노동부가 도움을 주려고 해도 네. 좀 어려움이 있죠. 예를 들면 뭐 구로동의 김 사장을 네.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네. 그죠? 그래도 이 학생들이 도움을 받으려면 자기가 일을 하고 있던 그 사업체의 기본적인 정보들은 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주 그리고 그렇죠. 고용주의 뭐 연락처, 주소 이런 것들이겠군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쓰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떤 이제 피해를 당했는지를 써서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하면 이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노동 문제에 대한 경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겠네요. 이분이 이제 우리 학생한테 연락을 하죠. 예. 그래서 뭐 문서로도 편지 형태로 문서로도 보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 형태로 이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관이 노동부로 나오라고 한 날짜에 나가서 네.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그리고 또 정확하게 노동법을 모르니까 피해를 당한 것 같기는 한데 네, 잘 모르는 구체적으로 부분이 어떤 많죠. 피해를 당했는지 네. 또 모르는 경우도 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하면 네.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사업주를 소환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사업주에게 그런 피해를 그 학생에게 가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 임금을 안 준 경우는 임금을 주라고 명령을 하고 네. 그리고 뭐 기타 노동법 위반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처벌할 부분을 처벌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처벌의 수위는 어떤가요? 뭐 심한 경우는 징역형까지도 있고요. 네. 이제 벌금형도 있고. 예. 그래서 이제 각 그 노동법에서 정한 그 벌칙에 따라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절차 자체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예, 네. 사실은 이 진정서라고 하는 것도 꼭 문서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요즘에 그러면 학생들은 구두로 해도 되나요? 인터넷에 인터넷에 이제 홈페이지 접속해서 글을 올려도 되고요. 네. 그리고 구두로도 가능하죠. 전화를 고용노동부 직접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러저러한 피해를 당했는데 나는 이러저러한 사업체에서 일했다라고 도움을 구하시면 네. 고용노동부가 이제 그 이후의 후속 절차들을 안내해 줄 겁니다. 네. 제가 더 중요한 거를 안 여쭤보고 처벌 수위만 여쭤본 것 같은데 사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돌려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못 돌려받는 그런 부당한 경우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뭐 통계가 잘 정리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임금 체불되는 경우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예, 아주 그 큰 금액을 체불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사실 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처벌을 받게 되면 훨씬 더 큰 벌금이나 징벌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춰보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많은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고, 네. 예. 그래서 못 받은 임금을 돌려받고, 네. 예.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0482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뭔가 잘못을 했다고 월급에서 그만큼 제하겠다. 이런 것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약속했던 월급을 다 못 받았는데 예. 어떤 그 잘못이 있었던 건지 예. 잘 모르겠고 이런 예. 경우 많이 있죠. 예, 많죠. 네. 심지어는 뭐 잘못 안 했는데 사업주가 월급을 네. 안 주려고 일부러 네, 트집 잡는 경우들도 저는 본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명확하게 노동자가 설사 사업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그 노동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네. 사업주가 그 임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예,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냥 사업주가 트집 잡아서 네. 월급을 그냥 마음대로 다 공제하고 네네. 미지급하고 하겠죠. 예. 이 법의 입법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주가 판사나 이런 어떤 법률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자기가 임의로 판단해서 예.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함부로 공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동의를 구해서 예. 동의하는 만큼 공제하도록 법에서 그렇군요. 정하고 있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가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법적으로 법적 네. 절차를 밟아서 정당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공제해라. 네. 아니면은 뭐 돌려받아라. 뭐 네.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군요. 또 45957님이 문자 주셨는데 아르바이트 하다가 월급을 그 다음 달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받고 그만뒀대요. 예. 주인이 바뀌어서 예. 월급 날짜가 지났는데 받지 예. 못하고 있다. 그래서 예. 제가 알기론 급여는 퇴직 2주 안에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뭐 양 당사자가 약속을 해서 연기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임금 체불이고 노동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또 바뀌었네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도 예. 일단 그 고용노동부의 예. 그 진정이나 고소는 전 주인을 상대로. 왜냐하면 전 주인이 네. 사실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거니까. 예. 그죠? 전 주인을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참 하려고 해도 그냥 억울하다라는 심정만 가지고 더 안 해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왠지 모르게 이제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에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있죠. 예, 근데 아무래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직접 한번 가보시거나 서류를 제출해 보시면 아 이렇게 쉽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지 않구나. 그리고 네. 감독관님들이 학생들이 오면요. 네. 그래도 다른 일반 노동자들, 성인 노동자들보다 자기 자식 같아서인지 동생 같아서인지 잘해주시는군요. 잘해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일단 자기 권리를 좀 자기가 찾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예. 생각을 갖고 좀 당당하게 좀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또 문자 주셨는데 4876님이에요. 30대 자영업을 하시는 청취자분이라고 하시는데 방송 듣다 궁금해서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고용주의 주소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면접 보면서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 그 질문은 네. 상당히 약간 의문일 수 있는 게 자기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현재 주소를 네. 스마트폰만 딱 켜봐도 사실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죠? 그 사업 장애 주소는 분명히 알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래서 네. 진정서는 네. 사업 장애 주소, 사업 예. 장애 주소로 그 그렇군요. 제출을 하시면 되죠. 네. 꼭 뭐 사업주의 주소로 네. 제출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예. 정도의 정보만 알면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정당하게 다. 심지어는 예. 그 사업주의 핸드폰 번호만 갖고도 문제가 처리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예, 네, 예. 그러니까 노동부가 연락할 수 있는 통로만 네. 이제 그런 정보만 좀 노동부에 네. 그 노동자가 전달을 해주면 예. 이제 노동부가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연락하고 네. 좀 만나서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아르바이트 하시는 학생분들도 방학이라 많을 거고 지금 많을 텐데 이 아르바이트 할 때 주의해야 될 점. 노무사의 입장에서 보실 예, 때 예. 정말 이건 주의해라 하는 예. 점들만 몇 가지 찝어주세요. 예, 일단 가장 좋은 건요. 예. 그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쓰는 게 좋아요. 써라. 예, 근로계약서를.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예.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죠. 만약에 그 경우에는 자기가 일한 시간과 날짜 이런 네.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는 게 좋아요. 네. 사람의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서 자기가 언제 몇 시간 일했는지 시간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사실은 이 일한 날짜와 시간이 나중에 내 임금 계산의 기초예요. 네. 그래서 꼼꼼하게 좀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스마트폰 어플 중에 네. 그런 걸 이렇게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기록해주는 저도 들었어요. 어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플에 익숙하니까 네. 이제 그런 걸 이용하셔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쓰고 자신의 근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억해라라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참터의 유성규 노무사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전 내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